반갑습니다. 문제풀이 기술에 불과한 것들과 우리 수학이라는 논리학을 구분시키는 능력을 가르쳐드리는 강사 백이유. 자, 지금 어떤 시리즈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니? 그래. 아이, 논술도 대학마다의 어떤 그 성향이 있다. 그 성향에 맞게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대학을 찾아가자. 이 얘기 제가 굉장히 강조했고요. 자, 그 성향을 볼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시험 범위인 건 맞지 않느냐. 그래,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제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를 논술 MBTI 2, 3에서 얘기를 드렸다고요. 근데 시험 범위도 선생님 결국은 뭘 강조했지? 이게 표면적으로 누구나 이제 그거는 볼 수 있다고. 표면적으로 미기억이 전범위네, 미기억 전범위에서 시험 문제 출제 범위네. 이건 누구나 본다고. 하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거. 우리 공유했던 거, 뭐 실질, 반영, 비율. 실제로 얼만큼의 빈출도로, 얼만큼의 어떤 그 중요도로, 얼만큼의 난이도로, 어떤 의도로 나오는지 까지도 반영하여서 실질 반영 비율을 분석을 해드렸죠. 어디서도 못 볼 거야, 여러분들. 어디서도 못 보는 데이터니까 여러분들 소중하게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유분리를 그걸 제대로 알자고. 그래야 원서 접수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1점이라도 더 따는 게 얼마나 소중하니 지금 이 순간에. 그 1점이라도 더 따는 그 점수가 결국 합격 불합격을 어떻게 결정짓는지 요거는요. 요 얘기는 선생님이 요 논술 MBTI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좀 말씀을 다시 드리기는 할게요. 그건 난이도랑도 직결되는, 난이도랑 훨씬 더 직결되는 얘기여서 난이도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점 더 따는 게 그게 우리들의 논술의 합격, 불합격, 합격증을 결정지어 줄 거란 말이야. 그런 의도에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성향에 따른 지원 전략은 너무 소중한 거야. 나한테 1점이라도 더 안겨줄 수 있는, 나한테 1점이라도 덜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성향. 나한테 얼만큼 맞는지 이거는 진짜 중요하거든. 인데 시험 범위에 대한 얘기 그 중에서도 실질 반영 비율 나만 해줄 수 있는 얘기 했어. 자, 오늘 얘기로 갑시다. 오늘 얘기로 갑시다. 그러면 시험 범위에 대한 거만큼이나 선생님은 좀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관계지향성 그리고 논증지향성이라고 제목을 해놨죠. 자, 관계지향성, 논증지향성 이거는 있잖아. 시험 범위만큼이나 중요해, 정말로. 근데 잘 몰라. 그나마 시험 범위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라도 있지.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없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련한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선생님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가 You, il, only one. 그러니까 잘 보라고. 아이, 진짜 나 이렇게까지 해준다, 얘들아. 자, 그러면 원서 접수도 자기한테 맞는 거 해야 되는 거 그거 당연한 거고. 자, 실제로 원서 접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할 때도 이 지향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야 효율적인 공부가 될 겁니다. 인데 뭔데 대체 그게. 자, 일단 관계지향성부터 얘기를 하면요. 관계지향성은 흔히 업계 용어로 우리 지금 이 바닥 용어로 방탈출 카페 문항 또는 헨젤과 그레텔 문항 뭐 이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헨젤 오빠가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려 그런 그 동화 본 기억나시나? 자, 어릴 때 봤을 것 같은데 헨젤 오빠가 빵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서 숲속을 막 가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서 그레텔이 쭉쭉쭉 따라가서 결국 집으로 도착할 수 있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항들, 그런 구조의 문항. 그래서 제시문에 떨어진 어떤 그 클루들, 단서들, 어떤 문구, 대체 이걸 왜 준 거지? 대체 1번의 의도는 뭐인 거야? 1번과 그 가제시문과 나제시문의 관계는 무엇이지? 그걸 통해서 1번의 의도가 이런 느낌으로 이런 의도 뉘앙스로 나한테 주어진 거구나 라고 그 행간의 의미를 철저하게 집요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항들, 추리소설 좋아하는 친구들. 자, 이 힌트랑 이런 열쇠, 이 키들을 조합 짜맞추어서 그 숨은 의미를 꼼꼼하게 집요하게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은 다음 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찾아지는.
그래서 이 문항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끝없는 고찰. 아, 진짜 중요하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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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학교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가요? 1티어에 이거에 정말 탑티어에 탑티어. 2대 성대, 인하대, 홍대. 이 의도가 뭔지 그들의 뉘앙스가 대체 이걸 왜 준 거지? 1번과 2번의 구조로 3번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뭘 해야 되는 거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학생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정말 자기의 세계관으로 자기만의 세계에서 오롯이 그것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순간 그런 수준까지 오지 않으면 진도가 안 나가. 그러니까 꼼꼼히 골똘히 정말 이게 어떨 때는 선생님 입장에서 좀 그냥 그런 줄 알면 안 될까? 뭐 이런 느낌으로 자기 방식으로 어떻게든 받아들이려고 고집 세게 정말 집요하게 그런 방식을 추구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요거 잘해. 내가 가르쳐 보면 있잖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내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잠깐만. 뭐 실컷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좀 그 반대는 뭔데? 이 극단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잘 될 수 있어. 이 극단, 이 반대가 뭐야? 당연히 여기 마지막 10티어입니다. 10티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마지막 10티어. 약수량 논술이라는 게 있어. 또는 우리 중상위권에서 자, 우리 중대 일반학과 메디컬 시험 문제 갔죠. 그 다음에 가천의대 요런 데는 그런 거 있지. 그냥 뭐 난 생각하는 거 싫어. 그냥 속과 겉이 똑같은 게 좋아. 그냥 나 생각하기 싫어. 그냥 물어본 거 즉문즉답. 그냥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거 그냥 풀고 지나고 풀고 지나고 풀고 지나고 풀고 지나고 풀고 지나고 풀고 지나고 부르르 푸는 거. 실제로 가천의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수능 30번 문제가 8문제가 그냥 수능 30번 8문제 풀고 나오면 돼. 그 시험지에 수능 30번 8문제가 있는 거야. 다만 미적분만 있는 거지. 부르르 풀면 돼 그냥. 사실 끝까지 다 푸는 친구들 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멀리 가나 싸움? 그러니까 논리의 엄밀성, 어떤 중간 과정에서 논리의 어떤 그 정확한 논리의 비약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정확한 논리를 추구하는 게 아무래도 이 위쪽 학교들이겠지. 채점 기준표 보면. 그럼 이 아래쪽 학교들은 논리의 엄밀성보다는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는 거에 조금 더 치중되어 가지고 평가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중대 어떠니? 중대. 자, 중대는 1번이 확통. 자, 2-1, 2-2, 3-1, 3-2까지. 지금 이렇게 4문제가 수투미적. 얘가 50점. 뭐 점수, 비중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전 영상에서 시험 범위 얘기했죠. 이거 20점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 마지막 4-1, 4-2는 기하입니다. 그래서 얘는 30점. 그래서 선생님 뭐 어떤 거에서 변별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 제가 드렸잖아요. 잠깐만 지금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얘네들끼리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냥 다 다른 문제. 그냥 1, 2, 3, 4, 5, 6, 7 7문제를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7문제를 그냥 120분 동안 부르르 푸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지금 7로 나눠봐. 120을. 그러면은 20분이 안 되잖아, 채. 10 몇 분 되죠. 그러면 한 문제당 10 몇 분의 답안 서술까지 해야 돼. 굉장히 빡센 거야. 쉽지 않아. 그러면 열심히 풀어 제끼는 게 가장 큰 미덕인 거지. 이게 관계지향성이 강한 문제들과 그 관계지향성이 0에 수렴하는 이런 문제들. 약수령은 더 심해. 약수령에도 종류가 좀 있기는 해요. 약수령에서도 역수령으로 분류되는 논술들 중에서. 약수령 2는 그래도 그 소문항들의 배치를 좀 따라갈 그런 형태거든. 근데 약수령 1은 그냥 부르르 푸는 거야. 그냥 소문항 따위 없어요. 그냥 부르르 푸는 거야.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얼만큼 많이 푸느냐. 그런 싸움. 누가 멀리 가네. 요 정도 느낌을 좀 추구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분석을 지금 티어를 싹 나눠드렸고,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논리의 엄밀성보다는 부르륵 누가 멀리 가나 싸움으로 더 많이 푸는 게 미덕인 거야.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1의 가치. 하지만 요 극단 논증지향성 아니 관계지향성 이 강한 학교들은 그들 사이의 유기적인 결합, 그들 사이의 의도, 이 의미, 뉘앙스 집요하게 바라봐야 돼. 그래서 자 결론. 이게 내가 어떤 게 강한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이 영상의 목적은 그거잖아. 나한테 더 유리한 내가 1점이라도 더 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당연하게 수능을 너무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기 관계지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이런 문제들을 볼 때 조금 더 편안함을 느껴. 편안함, 릴렉스. 왜? 맨날 이런 걸 했으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했던 것들이 결국은 수능에 기반한 어떤 문제들이요. 결국은 전부 다 무랑 간의 관계성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풀면 되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편안함을 느끼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쪽 관계지향성을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뭐 나쁘지 않은데? 할만한데? 요 정도 느낌만 가지신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쪽 문제들의 강점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어. 자, 제일 정확한 건 뭐지? 여러분들이 이 극단에 있는 학교들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뭐 이미 시험을 작년에 봤었다든지 기출에 대한 학습을 지금 이미 좀 진행을 했다라면은 직접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혹시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은 아무런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은 요거 한번 풀어봐. 지금 2대 메디컬 3번 문제랑 중대 자연 문제, 작년 문제 이런 걸 한번 풀어봐. 시간 재고 풀어봐도 좋고요. 아니면 눈으로라도 봐. 그래서 내가 어떤 게 더 더 유리할지. 이거 진짜 극혐. 이거 뭔 소리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해설을 봐도 모르겠어. 씨. 이걸 내가 시험장에 어떻게 해?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인지. 뭐 나쁘지는 않은데 할만한데 요 정도 느낌인지. 관계지향성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은데 정도면 충분해. 요쪽 중대 이런 문제를 풀어봐. 중대 눈으로라도 쓱 보세요. 그러면 둘 중에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요게 이제 딱 보일 거야. 굉장히 극단적인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 티어별로 지금 쭉 나눠놨으니까 내가 어떤 게 더 강하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시고 그 판단대로 이 티어들을 구분했으니 그 티어에서 여러분들 고민하는 대학들의 어떤 우선순위를 이 티어에 의해서 결정해 줄 수 있겠지. 뭐 마지막으로 조금 보충 설명을 하면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은 알 것 같은데 나머지는 보면 알겠지 싶은데 요거 좀 얘네들은 좀 그래. 이게 연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선생님은 좀 추론합니다. 추측합니다. 뭐 이게 올해 연대 논술 문제는 아무래도 세트형이 조금 더 강해질 거야. 왜? 작년에 큰 사고 쳤거든 얘네들. 단답형 냈다가 야 큰일 났지 얘네들. 단답형 냈다가 큰일 나가지고 소송당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래서 바로 2차 시험에서 단답형 도입했다가 바로 지송 정말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수시 2차에서는 바로 다 폐지했어. 바로 세트형으로 돌았는데 그러면 나는 그게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연대는 세트형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아지면서 3티어까지도 갈 수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현재 기출문제들이 워낙 이쪽이 세가지고 그래서 아마 세트성이 강해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4티어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다음에 고대는 있잖아. 고대는 여러분들 좀 섞여 있어. 고대는 뭐가 섞여 있어? 얘는 우리 아까 무슨 얘기했니? 고대는 아야 이게 1번과 2번이요. 1번과 2번이 수투미적이잖니? 그래서 얘네들이 60점에서 이제 70점.
비율로 이제 출제될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이전 영상들에서 시험 범위에서 얘기를 좀 드렸고, 그다음에 3번, 4번이 뭐였어? 기하 3번 15에서 20, 확통 15에서 20. 근데 얘네들이 레퍼런스 삼을게 모의 논술 2개, 실제 수시 논술 2개, 총 4개밖에 없잖니.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좀 이런 추세다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이렇게 좀 적긴 해, 표본이. 하지만 모의 논술 두 차례는 이렇게 나왔고요. 자, 실제 우리 수시 논술 2차례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거보다 지금 우리가 할 얘기는 지금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자, 비중을 보면 딱 좀 느낌 오지 않니? 지금 얘네들은 어떤 세트형으로 등등등등 점점점점점 들어가기에 너무 비중이 작아. 그래서 문제가 당연하게도 얘네들은 단발성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학교입니다. 그런 문항이 요 뒤에 기하랑 확통이야. 단발성 질문. 하지만 미적은요 철저하게 세트형이다. 뭐 난이도가 높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점진적인 점층 구조를 가지고 사고를 해야 뭔가 문제풀이의 실마리가 풀리는. 그래서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고대를 좀 4티어로 좀 애매하게 분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양대는요. 한양대는 아까 시험 범위에서도 좀 이상한 학교라 그랬지. 시험 범위도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 얘네 다 이상해 그냥. 이게 세트 관계지향성도 이게 각각의 타임별로 시험 범위 진짜 이 중에 어디서 기하가 하나는 나온다. 셋 중에 하나에선 기하가 나온다. 이 정도 확통이 셋 중에 하나에서 나온다. 작년에 오후투는 실제로 미적만 봤다고.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이상한데 관계지향성 측면에서도 좀 얘네 좀 그래. 뭐가 그러냐면은 이게 6문제거든. 총 6문제 중에서 2개는 세트형이야. 예를 들어서 오후2 같은 경우는 세트형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작년에. 미적만 나왔지, 세트형 하나도 없지. 세트형 하나도 없는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이건 중대급이야. 그냥 완전히 서로 다른 6문제. 완전히 서로 다른 6문제를 90분 동안. 그럼 이거 중대랑 다를 게 없어. 그래서 관계지향성 제로, 이런 경우는. 근데 분명히 여기 관계지향성이 있는 문제가 하나, 2개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지향성이 있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은 그 시험장에서 50%는 관계지향성이 있는 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잖아. 이 세상의 중심은 난데 내가 들어간 시험장에서 기하가 나오면은 기하가 50%인 거잖아. 하지만 나올 확률은 3분의 2라고. 3분의 1이라고.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네. 뭐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럼 내가 들어간 시험장에서 관계지향성이 있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문제가 50%, 아닌 문제가 50%인 거잖아.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 드린 거고, 그래서 좀 애매하게 중간으로 분류해놨어요. 4티어로. 이쪽으로 오시면, 그래서 연, 고, 하는 그런 이유로 4티어로 분류를 해놨고, 쭉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에 강점이 있는지 그걸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마지막 한마디를 좀 드리게 되면은 이게 논증지향성이라는 지표도 있어요. 관계지향성과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잘 들어봐. 논증지향성. 흔히 업계용어로 홍길동 아버지 문제라고 불러.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질 못하고 증가함수를 증가함수라 부르질 못하니 이 어찌 소자 이 마음, 비통한 마음, 금치 못한 이 마음,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말이냐. 이게 관계지향성이 강한 학교일수록 논증지향성이 비례해서, 연동돼서 강할 수밖에 없는데, 무슨 말이냐. 자, 니들 제일 싫어하는 거, 보이시오. 증명. 그게 센 학교들. 이
관계지향성이 세면 셀수록 이거 논증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점점점점점의 느낌으로 뭔가 파고 들어가는 세트형 문제라면은 1번에서 그 다음 논리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근거가 되는 성질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명확하게 방향 제시도 되고 그 증명에 대한 논리 평가도 되는 거지. 실제로 2대 작년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작년 1번, 작년 2대 메디컬에 이런 문제 있었는데요. 자, 이런 문제 있었는데 실제로 2대 작년 메디컬이었어. 자, 뭐 2-1 나 모르겠다 사실. 문제만 기억나고 3-1 뭐 이런 거였을 거다. 근데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은 그래프 그릴 수 있게 주어졌거든. 구간별 함수인데 구간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1번 질문이 뭐였는지 알아? 그래프, 이런 그래프를 보고 증가 함수임을 보이시오. 그래서 애들이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끝나버렸던, 또는 뭐 설명이라고 해봤자 끽해봤자 뭐 x가 커질 때 y가 커지니까 증가입니다 뭐 일단 썰이나 풀고 끝났지. 그러면 당연히 점수 빵. 또는 그래프가 우상향을 그리고 있으므로 증가입니다. 그럼 빵점이야. 아 그러니까 뭐 어쩌라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러면 이게 논증지향성이 센 학교들은 당연히 관계지향성이랑 연관되어 있다. 관계지향성이 셀수록 논증지향성도 셀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논리의 엄밀성 이거 굉장히 중시하는 학교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걸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 이대랑 인하대 쓰는 친구들은 진짜 수학적 귀납법, 귀류법 이런 거 징그럽게 해야 될 거야.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 아니 안 나오잖아 수능이. 그래서 이것도 관계지향성이랑 좀 마찬가지인데 이거 해보고 나서 뭐 할만한 정도면은 이쪽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아까 홍길동 아버지 느낌을 해결하는 기준선은 딱 뭐다? 홍길동 아버지 그 느낌을 해결해주는, 해소해주는 기준선 딱 이거야. 뭐 교과서에 있는 얘기만 서술하면, 이용하면, 그러면 100점. 니들이 하도 교과서에 없는 거 뭐 비율 관계, 2차는 뭐 1대 루트 3, 뭐 F, 맨날 그런 식으로 어떤 패턴에 맞는 공부들만 계속 하다 보니까 틀에 맞는 어떤 스킬들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까 뭐가 교과서인지를 몰라. 교과서에 없는 거 되게 많이 알아, 니들. 테일러가 로피탈은 누구야 대체?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얘네들의 비율 관계 대체 뭐야, 씨. 나 하나도 모르겠어. 1대 루트 3이 어쩌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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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런 거 다 걷어치고 이제 교과서에 있는 얘기들로만 여러분들이 논리를 펼친다면, 당연히 이거는요 미분 불능이기 때문에 F'이 양수다로 논리를 펼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미분 불능점이 섞여 있으면 당연히 정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교과서에 있는 명제만 쓰면 됩니다. 우리가 전문용어로 교과서에 있는 명제를 뭐라고 부르지? 정의, 정리, 공리. 딱 요것만 이용해가지고 논리를 펼치면 100점. 이거는 F'이 양수면 증가다라는 정리를 쓸 수가 없지. 미분 불능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리를 못 쓰겠어? 그러면 정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지. 증가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서술해야 되는데 애들 하나도 못해. 자, 기준선 딱 정해졌어. 딱 주어졌어. 내가 가르쳐줬어. 홍길동 아버지 문항들의 해법. 교과서의 기준선만 철저하게 지켜라. 오케이. 뭐, 그 정도고요. 이 반대쪽 극단에 있는 학교가 이제 뭐 아무래도 관계지향성이 떨어지는 학교들이 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인데 이게 제일 이제 좀 극단에 있는 게 국민대다, 얘들아. 이게 올해 신설되는 전형이라 아마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 얘네들이 발표하기를 단답 서술형이라고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관계 어떤 논증에 대한 어떤 논리의 비약 따위 감수하고 그냥 부르륵 다 푸는 게 지상 최대의 목적인 단답 서술형. 그래서 아마 내년엔 바로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년엔 바로 그냥 서술형으로 바로 오지 않을까 싶어. 이게 국민대가 사실은
그 학교 라인을 보게 되면은 숭실, 광운, 아주이나 단국, 세종, 과기 요 라인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그 대학들에서 유일하게 어떤 단답형의 어떤 형태, 주관식 단답형, 단답 서술형의 형태를 주창하고 나와 버리는 바람에 좀 아마도 국민대가 좀 많은 애들의 어떤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어 지금. 근데 그러다 보니 관계지향성에서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국민대를 쓰는 게 내가 조금 더 약수령 이런데 조금 더 유리함을 느끼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야? 부르륵 뭔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 실수하면 큰일 난다. 부르륵 푸는 거에 조금 더 강점을 가지는 뭐 이런 친구들이 이쪽 밑에 학교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성향을 분류를 해드렸으니까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지표 삼아서 그 마지막 2개 학교 중에 마지막 3개 학교 중에 나한테 뭐가 더 유리한지 이거를 골라주시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것도 제가 표를 만들어서 그 자료에다가 지금 넣어놨거든. 표는 딱 그것만 보면 될 것 같아. 여기 가로축을 관계지향성, 세로축을 논증지향성으로 해놨거든. 뭐만 보면 될 것 같아. 아, 졸라 정확하게 아유 이런 상스러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완벽한 어떤 비례관계가 있구만.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관계지향성이 클수록 당연히 논증지향성도 커진다. 요 정도 느낌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논술 MBTI 어떤 지표로 바라봐야 되는지 자, 그 기준들 지금 했고요. 지금 3번째 얘기까지 했고요. 자, 우리 지표로 따지면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논술 MBTI 영상으로는 이제 오늘이 4번째, 그 다음 5번째까지 시리즈 기획되어 제작했고, 자, 마지막 지표, 상대적 난이도 지표까지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 지표는 여기까지.